품의 가격을 어떻게 정하고 있습니까? 혹시 마트에 가서 우리 제품과 유사한 제품들의 가격을 보고 비슷하게 가격을 이렇게 매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렇게 다소 주먹구구식으로 가격을 결정하게 되면 나중에 회사의 채산성이 이렇게 나빠져서 사업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이렇게 하셨다면 이번 영상을 한번 끝까지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햇섭 지정사 PM기업 푸더스의 전용노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공장 짓기 전에 확인해야 할 그 행정 절차 몇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영상부터는 생산 환경 분석이라는 주제로 이 3회에 걸쳐서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식품 공장에서 이 생산성과 그리고 효율성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쩌면 눈에 드러나지 않는 돈이 다 이리 새어나가는 것을 그냥 방치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것 같습니다. 컨설팅 의뢰가 들어와서 만났던 그 한 회사가 있었는데요. 그 회사 사장님은 어쩌면 그 성실하기로는 정말 최고였던 분이었습니다. 새벽 2시에 퇴근해서 아침 7시면 어김없이 출근하는 생활을 일주일 내내 하시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성실하기도 하셨지만 인품도 매우 훌륭하신 사장님이라 직원들도 아주 열심히 잘 따라왔고, 무엇보다 하나같이 자기 회사처럼 열심히 근무하는 그런 직원들이 있는, 말 그대로 정말 잘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회사였습니다. 근데 회사의 이익률이 생각보다 이렇게 낮았습니다. 이상해서 여러 가지로 회사를 이렇게 좀 들여다보니까 생산 환경 분석과 그리고 생산 운영에 대한 지식과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회사를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늘 바쁘게 움직이고 복잡해 보이는 그 생산 시스템을 이렇게 분석해 보니까 전체적인 정리와 계획이 안 된 상태에서 생산을 해내기가 급급하다 보니까 불필요한 공정과 동선, 그리고 작업자분들의 노동 피로도만 이렇게 쌓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사장님도 문제를 알고 계셨지만 처음부터 다시 모든 것을 이렇게 개선할 엄두가 나지 않아서 비효율적이고 불편한 건 알지만 당장 생산을 안 할 수 없으니 해왔던 대로 하고 있다고 한숨을 이렇게 쉬었습니다. 혹시 이 상황이 남의 일 같지 않으시죠? 많은 중소규모 식품 회사들이 비슷하게 겪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생산 환경 분석이라는 주제로서 3회로 나눠서 기획하게 됐습니다. 이번 영상은 그 첫 번째 파트로 생산 운영 시간에 대한 개념과 그리고 제조 공정 흐름 분석, 그리고 공정에 들어가는 비용을 계산해 보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산 운영 시간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용어를 먼저 조금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보신 것처럼 GPH는 하루에 생산할 수 있는 최대 시간을 말합니다. 또 IH는 생산 또는 작업 중단이 발생하지 않는 시간으로 생산 가능한 자원이 있으나 생산 계획이 없어서 생산할 수 없는 그런 시간을 의미합니다. 다음 MPH는 실제 생산이 가능한 시간으로 제품 변경 없이 동일 제품을 계속 생산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DH는 생산 중에 기계 및 공정이 중지되는 시간을 이렇게 말하는데요. 중단 이유를 사전에 알고 있는 정지 시간을 Planned DH, 즉 계획된 중단 시간이라고 하고, 반대로 예기치 않는 기계 고장과 같이 계획되지 않는 생산 중단 시간을 Unplanned DH라고 합니다. 옆에 보시는 이게 그림과 같이 하루에 24시간 중에 IH, 즉 생산 자원이 있으나 생산 계획이 없는 시간은 어쩌면 직원들의 퇴근 시간부터 다음날 출근 시간까지라고 우리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24시간 중에 IH 15시간을 빼면 9시간이 되겠죠. 그게 하루에 생산할 수 있는 최대 시간인 GPH입니다. 이 9GPH에서 계획된 중지 시간, 즉 일상적인 작업 준비, 뭐 점심 식사 시간, 청소, 휴식 시간을 다 합친 시간이 대략 한 2시간 정도로 가정하면 이 시간이 플래니드 DH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플래니드 DH입니다. 즉 예견되지 않는 작업 중단 시간을 말하는 거죠. 기계의 고장이나 계획이 없던 제품을 이렇게 생산하기 위해서 기계의 세척과 부품을 변경하는 시간이 여기에 이렇게 해당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생산이 가능한 시간을 말하는 MPH는 GPH에서 Planned DH를 뺀 7시간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예기치 않은 작업 중단 시간인 Unplanned DH가 생기면 하루에 실제 생산 가능한 시간은 4시간에서 5시간밖에 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 MPH를 어떻게 계획하느냐에 따라 생산성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기치 않은 작업 중단 시간인 Unplanned DH를 줄이거나 없애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첫 번째는 생산 계획을 세울 때 영업팀과 생산팀의 충분한 협의와 커뮤니케이션이 무엇보다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공무팀은 기계 고장으로 인한 어떤 수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해 둬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부속품 교체 시기를 정해놓고 고장이 나지 않았더라도 사전에 부속품을 이렇게 교체함으로써 고장과 부속품을 어떤 구하기 위해서 생산이 중단되는 그런 일을 막을 수 있는 어떤 노력과 유지 보수 계획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 외에도 생산 라인 효율성과 작업자의 어떤 노동 능률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일반적인 숙련도를 갖고 있는 작업자가 그 생산하는 시간과 생산량을 기준으로 이렇게 정해놓고 생산성이 떨어지는 원인을 한번 찾아서 수시로 수정 이렇게 보완을 해나가다 보면 조금씩 그 낭비된 요소를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영상 아래에 있는 더보기에 있는 저희 블로그에 상세히 설명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좀 어려우신가요? 네, 조금 어렵게 느껴진다면 영상을 반복해서 이렇게 보시면 다소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은 우리 회사의 생산 환경 분석을 하는 방법, 두 번째로 제조 공정 흐름을 확인해야 됩니다. 보시는 그림처럼 단순히 원료가 들어와서부터 완제품으로 나갈 때까지의 제조 공정들을 먼저 한번 이렇게 단순하게 작성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때 공정에서 필요한 어떤 물이라든지 그 다음에 발생할 수 있는 스팀, 연기, 폐수, 열기 이런 것들을 한번 다 기입해 보면 설계 단계에서 실제 생산에 필요한 유틸리티 종류를 가늠하는 데 도움이 이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공정의 흐름을 이렇게 분석할 때는 공정을 다소 입체적으로 사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하게 공정 이름만 이렇게 기입할 게 아니라 제조 공정 간 그 물품의 이동에 대한 도구, 장비 등을 이렇게 고려를 한번 해봐야 됩니다. 또 기계를 이용할 건지 구체적으로 시뮬레이션해서 나열해 봐야 합니다. 또 이동 수단의 어떤 대기 위치도 사전에 고려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부에서 사용하는 전동지게차의 어떤 평소 대기 공간에는 충전이 가능하도록 그 전원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원료나 완제품 창고에 선반이나 렉을 설치해서 적재할 때 몇 단까지 쌓아 올릴지를 미리 고민해야 지게차의 어떤 톤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동 동선의 흐름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계획할 수 있도록 그 생산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불편함을 사전에 예측해서 이렇게 대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조 공정 흐름 분석을 꼼꼼히 살피다 보면 생각지 못했던 낭비와 불필요한 요소들을 미리 찾아내게 돼서 그 생산성을 아주 높일 수 있고, 그리고 원가 절감을 할 수 있는 공정 개선을 위한 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 생산을 위한 공정에 투입되는 인건비와 자본, 그리고 재료비 등을 이렇게 총 산출물, 즉 제품의 단위 매출액으로 이렇게 나눠보면 우리 회사의 제품 총생산성을 이렇게 알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그 공정 비용을 산출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더 세밀하고 다양한 원가 분석이 방법이 있겠지만 이번 영상에서는 공정에 들어가는 설비와 사람의 작업 시간을 통해 단위 비용을 산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표와 같이 1차 전처리 공정에서 세척 및 세절하는 작업을 위해 필요한 제품의 이동, 투입, 세절 같이 작업에 필요한 작업자의 어떤 작업 시간과 설비의 시간당 그 작업량을 계산을 해보면 작업에 투입되는 시간을 비용으로 이렇게 환산할 수 있습니다. 보통 원가 분석을 할 때 총 매출에서 원료비, 운송비, 광열비, 인건비와 같이 눈에 보이는 비용을 빼서 대충 얼마다 하는 식으로 이렇게 산출하는데, 시간을 이렇게 분 단위로 쪼개서 작업에 소요되는 시간을 분석해서 원가에 보태다 보면 어느 정도 정확한 원가 계산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 역시 아래 블로그로 들어오시면 설명되어 있으니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생산 환경 분석 두 번째 파트로 작업실 면적을 산출할 때 고려해야 될 사항과 그리고 설계를 위해 어떤 정보들을 준비하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계획할 때 면적 계산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아마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시공업체와 공사 중간이나 공사 마치고 나서도 다툼이 있으셨던 분들은 설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아실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감사합니다.